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 내후년의 실적의 연속성 증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신고가랑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만족하는 업종, 거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웅달책방 구독자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김지훈의 흔한 주식이 구독자 10만이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정확하게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시장의 급등락이 하루는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는 급락이 나왔다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굳이 확률 떨어지는 매매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금 확보가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현금 확보를 30에서 50%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좋은 타이밍이 오냐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지표가 안정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지금은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물론 반도체를 열심히 샀지만 반도체 샀던 물량을 다시 또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사는 쪽이 개인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구조적 성장주들의 가장 강력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금리나 관련돼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되면 사실은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각종 AI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는데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기대값은 엄청 올라왔는데 그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 경쟁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사람들의 기대값과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가려면 사람들 기대값 올라온 것만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AI 반도체 쪽은 지금 주도주긴 하지만 조금 더 사람들 기대값만큼 실적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작년보다 좋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는 많은 기업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너무 빠른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할지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막 불안했는데 우리 이제는 진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할 거예요 하고 매크로 지표도 좋아지고 지금 중동 포함해서 생각보다 전쟁이 야기하는 지정학적 이슈도 명확하게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환율도 불안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여파 이런 모든 그런 경제 소위 말하는 매크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실은 그게 기가 막히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큰 덩어리의 수급이 다시 어느 특정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 시기를 조금 기다리자. 왜 야구 선수가 나한테 치기 좋은 공만 배트를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처럼 fully invested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하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때고 분명히 좋은 타석에 들어설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잔뜩 확보해놨더니 주가가 올라가잖아. 그런 것까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해서 저희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욕심이고 과욕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가 좀 최상의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는데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는 최소한 그 YOY라고 하는데 YOY 전년 대비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실제 실적의 증가폭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리 관련돼서 부분이 금리가 5월 달에 인하될 줄 알았는데 6월 달로 미뤄지고 심지어 이제 7월 달까지 미뤄지고 이제는 뭐 돌아가는 얘기가 1년에 3번 금리할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금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금리 소위 말하는 매크로 변수 중에 가장 주식에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요 심플하게 말하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불안하게 주가 사면 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 해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요새 또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원래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좋아지면 주식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 주식은 뭐 비트코인 훨씬 수익률 좋잖아.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도 있고 수요 공급이 더 타이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위험 자산 시장이 커져서 좋아지면 비트코인도 좋고 주시장도 좋았는데 비트코인 쪽으로 더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만큼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게 더 핵심인 것 같고요. 24년도에 실적 좋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외국인 기관도 다 알고 있으니까 24년도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으니까 24년도보다는 25년도보다는 26년 앞으로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 중에 돈의 값,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잘 아는 업종은 상당히 금리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냐면 다 외부에 차입해서 캐펙스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사람도 뽑고 다양하게 계속 이 자본적 지출 투자가 들어가는 산업인데 외부에서 차입하는 게 부담이 되면 이런 성장주들의 금리가 높은 것만큼 성장주들의 직격타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이 어느 정도 매크로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종목별로 순환매가 엄청 빠른데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는 부분 관련돼서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장 산업이 AI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산업이 2차전지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산업이 로봇이면 그 얘기는 각종 대기업들의 돈의 흐름이 가는 쪽 아니면 각종 글로벌 정부 정책들이 가는 쪽 그런 쪽들을 보시면 지금 대기업 쪽으로 돈이 가장 많이 가는 거는 반도체, 2차전지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수급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도주로 했던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 내후년의 실적의 연속성 증가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현금 확보도 한정된 우리 자원에서 친구로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대부분은 수익 많이 난 거를 팔아서 손실난 종목들의 업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손실 난 거를 과감하게 잘라서 수익 난 거에 더 물량을 더 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가에 사고 저가 매수하고 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센 업종, 지수보다 초과 상승이 나는 업종이 좀 더 강하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센 업종에 더 비중을 실는 게 맞고요. 그런데 AI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인 건 맞는데 AI 주도주에 더 물량을 많이 실는 거는 저는 조금 조심하자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를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AI 반도체는 시장보다 훨씬 계속 조정 없이 계속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너무 잘 아시잖아요. 2차 전지도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AI 반도체가 너무나 큰 흐름이고 2차 전지보다 더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대기업들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장인 건 너무 잘 알겠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주도주로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주로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비중 정리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방향성이 저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가 주도주로 AI를 많이 갖고 있다. 근데 AI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주가가 50% 이상 박살났는데 난 앞으로도 2차 전지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을 거다. 근데 2차 전지는 이미 고점 대비 50% 넘게 빠져서 어떻게 보면 가격 부담이 없는 거죠. 또 2차 전지만 얘기하면 제가 또 약간 편중되게 생각해서 오해하실까봐 다른 업종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많이 빠진 로봇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엔터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러면 로봇이나 엔터나 2차 전지가 모두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질까 나빠질까 그것만 따져보면 주가는 빠졌지만 주가 빠진 만큼 펀더멘털도 같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엔터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뭐 업종들이 예를 들어 전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전력기기 쪽은 날아가는데 건설기기 쪽, 네, 건설기기 쪽에 이런 굴착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값은 높지 않은데 실적이 더 이상 더 떨어지지 않고 실적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기대값은 낮은데 실적은 올라오는 지금의 AI 반도체는 기대값 엄청 올려놨는데 실적이 안 따라오는 거고요. 2차 전지는 기대값 떨어뜨려 놔서 실적도 같이 빠졌는데 실적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도 업종, 수익 나는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 그걸 판단해 보시고 손실난 업종을 덜어서 압축하시고요. 그 중엔 압축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더니 전체 포트폴리오에 아프시더라도 우리가 이 손실 나는 걸 통해서 얻는 경험이나 이 실패 경험치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는 현금 확보하시고 나머지 더 현금이 많이 생기면 손실 난 걸 정리한 만큼 그걸 수익 난 것들에 더 엎어서 수익 난 거를 극대화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큰 자금이 들어가는 데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최근에 뭘 사는지 보면은 대충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이걸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돼요. 뭐 60일이나 120일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 흐름을 보셔도 되는데 최근 흐름이 가장 그 최신 그 트렌드를 반영한 거니까 역시나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산 거 금액 보면 한 달 동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6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주도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산 게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 현대차 그리고 의외로 현대로템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SK스퀘어, LS일렉트릭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이런 거는 장기간 동안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중국발 그 화장품 수혜주 같은 거는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계속 그 게임주가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크래프톤은 외국인의 거의 22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을 구분해가지고 최근 한 달 또는 3개월 동안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계룡전기,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뭐 원익 IPS, AP시스템, PSK, 동진세미캡 전부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최근에도 그렇고 2달 전에도 그렇고 3개월 전에도 그렇고 계속 사던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파라다이스 이 레저 쪽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화장품 쪽에 VT, 그 다음에 엔터 쪽에 SM 이런 회사들이 신규로 들어오면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사는 종목들. 그런데 최근에 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연속성을 봐야 되냐? 그러면 못해도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는 업종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단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투자 쪽에 수급을 집중해서 보시면 확률이 더 높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는 거는 전력기기하고 방산을 열심히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사는 거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레저, 중국 화장품과 연결된 뭐 VT 같은 거, 그 다음에 엔터 쪽에 SM, 네, 이런 회사들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레저, 화장품 다 사람들의 관심도는 낮은데 이익은 사람들의 관심도보다 훨씬 개선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 힌트를 좀 얻으시고요. 두 번째 힌트를 얻으실 거는 지수보다 센 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52주 신고가, 뭐 3개월 신고가, 60일 신고가, 그 다음 뭐 120일 신고가 이렇게 다 차트에서 이 HTS에서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 검색하셔가지고 신고가랑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만족하는 업종, 거기에 좀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코스피 쪽에서는 방산하고 특이하게 지금 그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같은 전혀 주목 못 받던 IT 부품 업체들이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쪽에서 특이하게 화장품하고 레저 쪽을 사고 있다. 이런 업종들은 주가 부담도 없는데 이익이 개선되니까 앞으로 이익이 23년도보다는 24년도, 24년도보다는 25년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개선되겠구나 하고 사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그럼 실제 이익이 개선되는 걸 보시는 거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명을 치시고 한번 볼까요? 갑자기 파라다이스나 VT라는 종목이 외국인 기관 상위 매수에 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시는지 보시는 거예요. 종목 분석 누르신 다음에 컨센서스 들어가시면요, 1,400억대 영업이익에서 1,700억대, 1,900억대, 2,100억대로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15%씩 증가를 합니다. 10%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 9,900억에서 올해 최초 1조 1,100억을 찍고요. 내년에 1조 2천억, 26년에는 1조 3천억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PER로 보면 18배예요. 영업이익이 1,700억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1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조 3천억밖에 안 되는 거죠. VT 한번 볼까요? VT는 7,600억입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사이즈가 커졌어요. 7,600억대지만 이익이 개선되는 걸 보시면 돼요. 화장품 업종이거든요. 이익이 50%씩 이익이 늘어나요. 보세요. 2,400억대 매출에서 작년에 3천억 가까이 매출 찍었고요. 올해는 4,200억, 내년에 5천억, 영업이익은 200억대에서 450억, 785억, 25년에 거의 1,000억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PER 기준으로 15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7천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제가 힌트 드리면 7천억 정도 되면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은 기관이 거들떠도 안 먹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올라오면서 이익이 개선되잖아요. 근데 화장품? 사람들은 중국 박살났잖아.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박살난 와중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선전하는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죠. 파라다이스나 VT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파라다이스나 VT가 외국인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적이 나빠요.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죠. 실적 숫자도 찍히면서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사면서 차트에서도 그 바닥 잡고 추세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시면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